어서오세요. 기업사님 어서오세요. 원래 오늘 9시 방송인데 한 20분 정도 늦었죠. 아, 야, 뭔 생쇼야, 밥 먹다가. 아, 아, 강제? 밥 먹다가 화상이 돼서. 정확히는 밥 먹다가 아니라 밥 하다가. 아니, 진짜 별거 아니야. 진짜 별거 아닌데, 뭐냐면, 이 그 오리 훈제를 먹으려고 이제 구웠단 말이죠. 오리 훈제 같은 건 굽고 나면은 기름이 되게 많이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산신이 그 기름에다가 달걀 후라이가 먹고 싶어가지고 달걀 후라이를 3개 정도 까서 이제 했어요. 그것도 제일 약한 불로 했단 말이야. 진짜 센 불 하면은 완전 기름 난리 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거의 다 될 때쯤에 갑자기 퍽 하고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계란 후라이가 완전 그거 한 판을 다 깔아버리니까 그 아래서 기름이 열받으면서 먹고 터졌나 봐. 그 기름 폭탄이 터진 거죠. 그러면서 한신 그 오른쪽 턱이랑 목 사이 그 뼈 있죠. 그쪽에 하나랑 발등에 하나가 떨어진 거야. 근데 나는 그냥 손으로 이렇게 쳤어. 빨리 이렇게 뜨거우니까 막 손으로 이렇게 빨리 뺐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이게 닦인 줄 알았죠. 발이랑 이게 다 닦은 줄 알았는데 밥 먹으면서 계속 따끔따끔한 거예요. 화상이니까 어쩔 수 없지 이러고 봤는데 발등에 그 잔여물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무 쎄해가지고 거울 보니까 그 턱 라인에도 잔여물 같은 게 하나 딱 붙어 있더라고. 근데 걔네가 열받은 상태에서 계속 피부에 달라붙어 있으니까 화상이 좀 오래 그냥 발갛게 되는 화상이 아니라 살짝 물집이 잡히는 화상이 되는 거야. 발목이랑 그 턱선에.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그 약국을 갔죠. 근데 하필이면 보통 약국이 9시에 문을 닫거든요. 산신이 그걸 8시 40분에 한 거예요. 그래서 막 오른쪽 발등이니까 신발을 신으면 무슨 신발을 신어도 발등이 너무 따가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게 아니라 따가워. 그래서 집 앞에 있는 약국 가니까 문 닫혀 있고 조금 멀리 한 10분 정도 걸어야 되더라고요. 10분 정도 걸어서 간 곳에 이제 화상 연고랑 메디폼 잘라서 붙이는 거랑 사갖고 집에 와서 붙이고 방송 켰어요. 너무 정신없어. 그래가지고 지금 사실 오른쪽 턱에 누가 보면 얻어 맞은 것 마냥 더 붙여 있어. 그리고 또 그게 방수 필름 해가지고 그것도 붙여놨는데 생각보다 이게 좀 잘 떨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갈색깔 테이프 아시죠? 의료용 테이프. 그래서 그걸로 한 번 더 씌워놨고 해놓으니까 진짜 막 어디 크게 다친 사람 같아 지금. 얼굴이 그래. 내가 발등만 이랬으면 그냥 약국 안 갔거든요. 근데 얼굴이어가지고 잘못하면 이거 흉지거든. 관리 제대로 안 해주면. 아주 그거는 산신 정병 와가지고 약국 보러 달려왔죠. 날은 덥지, 막 얼굴이랑 발등 따갑지. 집에 와서 약 바르고 있는데 고양이들 막 자기들이랑 놀아주는 줄 알고 신나가지고
몸 들이대지 이런. 너무 순간적인 스트레스가 확 올라와가지고 어우, 그나마 선생님이 막 요리를 하겠다고 그 후라이팬 앞에 있던 게 아니라 그거를 약불로 해놓고 설거지를 하고 있어가지고 좀 멀리 있긴 했어요. 그래서 망정이지, 내가 그거 달걀 요리하겠다고 그 앞에 있었으면은 얼굴 더 난리 났을 수도 있고. 네, 본의 아니게 20분 늦었다. 그나마 이것도 약 다치기 전에 내가 가서 다행이지. 내가 다시는 오리고기 기름에다가 하나만, 어차피 이 기름이 그 기름이고 있고 하니까 할 거라고 내가 생각을 해가지고 별로 개의치 않았는데, 그리고 단순히 오리고기 해먹고 난 기름에다가 막뭐 밥도 볶아먹고 막 이것저것 해먹은 전적이 많아가지고 그냥 신경 안 썼단 말이야. 에휴, 그 약사한테 또 약간의 잔소리까지는 아니고 뭐 어쩌다가 또 이렇게 됐냐는 얘기를 또 듣고 왔어. 하하, 그렇게 됐어요 이러면서. 여러분들은 저녁 맛있는 거 먹었나요? 치 삼겹 진짜 맛있고, 그래 그런 거 할 때 삼겹살 기름으로다가 볶음밥 이제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로 하는데 근데 생각보다 별로예요. 왜? 삼겹살로 김치 넣어가지고 맛없기 쉽지 않네. 시켜 먹었어. 해 먹어야 돼. 뭐 해 먹으면 착해. 삼겹살 먼저 살짝 볶아가지고 돼지 기름 낸 거에다가 김치 같이 넣고 좀 볶고, 거기에다가 볶음밥 해갖고 먹으면 맛있어. 최고야. 집밥. 김치 삼겹 볶음밥 하니까 생각나. 여러분들 어디 여행 가거나, 이게 여행이 아니라 대학교 이런 데 가면은 MT나 어디, 뭐라 그래야 되지? MT 말고 그거는 좀 차이가 있는데, 한신 같은 경우에는 과학이라고 했잖아요. 과학을 배웠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자연으로 한 2박 3일 정도 가서 뭘 하는 게 있었거든요. 산을 가거나 강을 가거나 하면서 식물 채집하고 막 이런 거를 했었어요. 네, 그러려면 예를 들어 첫째 날 말고 둘째 날 아침에 도시락을 싸서 그걸 가지고 이제 산을 타야 되는 상황인 거야.
근데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거기서 첫째 날 무조건 삼겹살을 먹거든. 그러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한 10인분을 해야 돼요. 요리를. 그러면 제일 좋은 게 진짜 김치 삼겹 볶음밥인데 그 어차피 고기 왕창 사니까 그 고기랑 김치 넣고 그냥 무지성으로 볶은 다음에 밥만 때려박고 같이 볶은 다음에 10인분 때려가지고 도시락 다 만들어주면 되거든. 근데 그게 좋았던 이유가 뭐냐면 적당히 식어도 맛있어. 다른 것들 막 좀 여러 개 이렇게 싸간 애들도 있었는데 그런 애들은 대부분 식으면 맛없다 그러고 아니면 가는 길에 막 흐트러져 있고 그래가지고 그 삼겹볶음밥 산신이 만들었거든. 10인분 고수들도 와가지고 달라고. 근데 그게 매년 가는 거여가지고 산신이 한번 그렇게 하니까 그 다음 연도에 교수가 와가지고 자기 것도 밥 만들어 달라고 그랬었어. 2년 그렇게 하고 말았지. 네, 되게 괜찮은 거. 해 먹어요. 편의점 거는 솔직히 진짜 먹어줄만 하죠. 가게 것도 솔직히 좀 싱거워. 선신 입맛. 진짜 아, 집밥인데 반찬이 입에 안 맞아서 그냥 왜 말아먹고. 근데 지금이 좀 그럴 시기긴 해요. 더워가지고 입맛 없고 이런. 단순히 오리고기를 먹은 이유가 뭐냐면 이게 오리고기는 조금 야식으로 먹어도 좀 괜찮은 게 소화가 빨리 된대요. 다른 고기들에 비해서. 한신도 솔직히 말해서 요즘 그렇게까지 아침, 점심, 저녁이 다 땡기고 그러지 않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녁을 먹어야 될 때 저녁이 먹기가 싫은 거야. 너무 더우니까. 근데 더위를 먹어가지고. 그래서 막 버팅기다가 막 9시, 10시 이때서야 안 먹고 자자니 이제 다음 날이 좀 걱정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찾은 게 오리고기. 진짜 요즘 입맛이 없어. 더워. 산신 같은 경우에는 집에 오자마자 밥을 먹고 애들을 그 고양이들 조금 챙기고 적당히 집안일 좀 하다 보면 방송을 바로 켜야 돼. 그 루틴이. 그러니까 거의 오자마자 밥을 먹어야 되는 상황인데 요즘은 오자마자 개 더워가지고 밥이 목 뒤로 안 넘어가. 저도 그럴 때는 보통 막 밥에다 물 말아 먹는 적도 있기도 한데 그냥 맹물은 좀 그래가지고 항상 뭔가 보리차, 녹차, 메밀차 이런 거 차갑게 해가지고 밥 말아가지고 볶은 김치 올려가지고 먹고 진짜 뭐라도 먹어야 되겠네. 솔직히 맹물은 진짜 맛없고 개인적으로 차에다가 밥 말아가지고 먹는 거는 어느 정도 좋아하는 편이에요. 사실. 그리고 맞아. 여러분들은 여름에 외출이나 이런 거 하고 나면 더우니까 바로 씻을 거 아니야. 막 몸 가렵거나 몸에 빨간 색깔 반점이 있다고 막 이런 하신 분들이 있어. 나는 그냥 몸에 그게 뭐라고 해야 되지? 몸이 열받으면 뭐 예를 들어서 덥지 않아 운동하거나 격한 운동, 뭐 달리기라든지 유산소 운동하거나 좀 빡세게 운동하거나 이런 몸에 열 오르잖아. 그러면은
몸에 살짝 붉은 색깔 반점이 생기는 그게 있어요. 병 같은 게 있어요. 정확한 명칭이 있는데 그냥 근데 그거는 혈관 확장되고 이러면서 붉어지는 거라. 나는 내가 그건 줄 알았어. 그냥 운동해가지고 조금 달아오른 그런 거라고 생각했거든. 사실. 근데 요즘 이상하게 내가 그 밖에서 걷다가 이제 집에 들어오면은 팔뚝이나 그런 몸뚱아리 어딘가가 모기 물린 것처럼 이제 보이는 게 있는 거야. 그래서 아니 내가 오다가 모기를 물렸나? 그런 생각을 했어. 그래서 근데 찬신 같은 경우에는 와서 바로 씻거든. 집안에서 땀난 채로 돌아다니는 걸 진짜 싫어해가지고. 근데 씻고 나면은 그 모기 물린 게 없어지는 거야. 참. 그래서 이상하다. 찬물로 씻어가지고 가라앉은 건가? 이러면서 그냥 별 생각을 안 했거든. 근데 어제 깨달았잖아. 내가 아마 콜린성 두드러기라고 있거든. 이게 몸이 열받으면 두드러기처럼 막 모기 물린 것처럼 올라오는 피부병이 있거든요. 뭐라 그랬지? 알레르기 같이 올라오거든. 나 그건 거 같아. 막 모기 물린 것처럼 좀 몸 여러 곳에 이렇게 생기더라. 운동한 게 아니라 그냥 걷다가 몸이 너무 열받아가지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몸에 한 2개 정도 선풍기 달고 있고 양산 무조건 쓰고 다니는데 그래도 그러더라고. 아 이거 어쩔 수 없구나. 제가 알기로 이 방탄소년단의 B인 콜린성 두드러기라고 하더라고. 내가 쳐보니까 연관 검색어로 떠. 아 생각보다 많구나. 어쩐지 사실 모기한테 진짜 안 물리는데 요즘 자꾸 모기 물린 자국 있지. 묘하게 가렵지. 근데 또 씻고 나면은 싹 사라져 있지. 그래가지고 기묘하다 알고 보니까 여러분들은 망하세요. 혹시라도 근처에 이런 증상이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가서 아는 척 해줘. 나 그거 들어봤다고. 나 그거 뭔지 알아. 이러. 원래 같으면 이런 날씨에는 그냥 메밀 소바나 먹으면서 시원한 거나 마셔야 되는데 왜 여름에 불도 잘 안 쓰고 물 썼다가 이 꼬라지. 저녁 먹고
쉬고 계시라고 메밀소방 사실 여름에 제일 많이 먹어. 개인적으로 냉면은 칡냉면이어가지고 질겨가지고 잘 안 먹고 국물 있는 거 그러니까 차가운 국물 있는 게 먹는 내내 시원해가지고 자주 먹는데 메밀소바 먹는 거 자주 먹어. 시원하고 국물도 차갑고 이래가지고 좀 잘 넘어가는 것 같아. 거기에다가 뭐 새우튀김 같은 거 있으면 올려 먹거나 요즘은 그 뭐지 에어프라이기에 돌리면 되는 새우튀김도 꽤 많이 나와가지고 메밀소바 질기지도 않아서 씹기도 편하고 그리고 메밀 100%면은 그 살찔거나 이런 거 생각 안 해도 되거든. 부담 없이 먹을 수도 있어.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적으로 여름 최애 메밀 아니면 냉우동. 오 냉우동도 맛있. 냉우동도 맛있고 잔치국수 시원하게 해주는 데도 있거든요. 좀 시켜 먹을 때 그런 데도 맛있긴 해. 메밀소바 추천. 한신 여름에는 제일 많이 먹고 겨울에는 짬뽕 좀 많이 먹고 짬뽕이랑 칼국수 많이 먹는 편이고 여름에는 메밀소바, 냉우동 많이 먹고 비빔 차가운 것보다는 국물 차가운 게 더 좋아. 아, 그 비빔 차가운 거는 보통 컵라면 위주로 먹는데 그런 것들은 차가운 물 들이대면은 면이 조금 너무 산신 기준에서는 좀 꼬들꼬들해진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느껴져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선호하진 않는 그 팔도 비빔면 이런 거 있잖아요. 뭔가 그 밀가루가 찬물을 좀 맞으면은 좀 탱탱해지는 그게 있거든요. 난 그 탱탱해지는 식감을 그렇게까지 좋아하진 않는 거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한신 같은 경우에는 그 팔도 비빔면 소스도 따로 있고요. 메밀면만 따로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냥 메밀면 삶아가지고 차갑게 한 다음에 그 비빔면 소스를 뿌려 먹기는 해요. 메밀면은 찬물에 때려 맞아도 그 밀가루 면보다는 덜 탱탱해지거든. 그래서 그렇게 먹는 거야. 밀가루면 탱탱해지는 거 그닥 안 좋아하는 거야. 컵라면에 있는 면. 좋아하는 취향이 좀 확고한 편이어가지고
메밀소바. 여러분 잠시 진짜 내일 보고 메밀소바는 냉우동 중 하나 먹고. 따가운 건 좀 사라졌네. 막 그렇게까지 크게 다치진 않았나 봐요. 따가운 건 빨리 사라져. 일집은 왜 잡혀가지고. 깡씨. 퍼질 수도 있다라는 걸 계속 염두해야 돼요. 아니면 뚜껑 잠깐 빼놨을 때 퍼져가지고. 여러분들도 오리고기 먹을 때 조심하세요. 당신이 조류로 된 고기를 좀 좋아하거든요. 치킨이나 오리고기를 좋아해가지고 자주 먹는데 하필 오리고기 오리 훈제 말고도 로스라고 해가지고 진짜 찐 오리고기를 살짝 썰어놓은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것도 꽤 맛있어. 그 외 오리 주물럭 하기 전에 생고기 오리 로스일 거야 아마. 그 오리 주물럭 먹으러 가면은 보통 첫 번째가 오리 로스, 그 다음에 오리 주물럭, 그 다음에 오리 오리 백숙? 오리 백숙인가? 그렇게 써져 있을 거거든요. 오리 백숙? 오리 로스가 살짝 기본. 거기에 양념하면 오리 주물럭. 이거 한신은 가끔 혼자서도 그냥 오리 로스를 먹어요. 우리가 좀 소화가 잘 되고 이래가지고. 그리고 반대로 산신은 그거를 안 먹어. 소고기를 안 좋아해. 제일 안 좋아하는 게 소고기. 제일 좋아하는 게 오리, 닭, 돼지, 양소. 소고기는 사실 체질이랑도 안 맞고. 흑열리 어서 오세요. 소고기는 사실 체질이랑도 안 맞고 그 소고기 특유의 소고기 냄새를 싫어해가지고 그래서 좀 소고기를 안 좋아해. 맛이 취향이 아니야. 나도 맞아요. 소고기 냄새를 안 좋아해. 그나마 먹어도 양념 소갈비 정도. 그러니까 양념하면은 뭐 괜찮긴 해. 간장 양념 이런 거 하면은 소 냄새 좀 잡기도 하고.
구워서 먹는 스테이크 이런 거 진짜 싫어요. 스테이크는 진짜 취향. 그래서 막 아웃백 가면은 사실 빵이랑 파스타만 먹고 스테이크 한두 개 먹나? 이게 이상. 그러니까 소고기만 구우면 보통 무슨 맛인지 몰라. 제일 만만하게 먹는 게 등심이잖아. 난 소고기에서 등심을 제일 싫어하거든. 냄새가 제일 많이 나는데 식감이 뻑뻑하기까지 해. 나 진짜 싫어. 근데 장로들은 등심을 좋아해. 한식 등심 제일 싫어하고 그나마 먹어도 안심은 그래도 살은 연하거든. 씹기라도 편해. 근데 등심은 질기기까지 해가지고 가끔 내가 막 무슨 파티라기보다 뭔가 축하할 일 있고 다 같이 모여서 먹으면 보통 소고기 한우 이런 거 많이 먹잖아요. 근데 제가 있는 모임은 요즘은 제가 소고기를 싫어하는 거를 다 알아가지고 저희는 양갈비 가지고 어차피 돼지는 자주 먹고 치킨도 자주 먹으니까 양갈비는 오히려 해 먹으면 냄새가 덜하더라. 나가서 먹으면은 못 먹는 거 진짜 많거든. 근데 염지나 이런 거 좀 잘하면 양갈비는 집에서 먹는 게 훨씬 맛있다. 경로 중에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양갈비는 좀 좋아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양꼬치 같은 거 드셔보셨어요? 현신이 양꼬치를 안 먹어봤어. 왜냐면 막 그런 거 있잖아. 아, 나 양꼬치 먹어보고 싶은데 이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은 양꼬치 먹어봤던 주변 지인들이 하나같이 하는 게 양꼬치는 진짜 맛있는 데서 먹어야 돼. 아무 데서나 먹으면은 양꼬치 맛이 아니야 다 이래. 그래서 그래? 그러면 나랑 그 잘하는 양꼬치 집에 데려가 줘라.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은 알겠다고. 그 다음에 진짜 양꼬치 한번 먹으러 가자 이러고 나하고 양꼬치를 먹으러 가지라. 나 빼고 지들끼리 막 맨날. 그래서 안 되겠다. 짜증나니까 나 혼자라서 양꼬치를 먹으러 가야 되겠다 이러면 주변에서 못 먹게 해. 절대로 그 맛이 아니라고. 자기들이 잘하는 집이 있대. 자꾸 양꼬치는 꼭 그런 애들이 자꾸 주변에서 나타나. 자기들만의 최고의 맛집에서 먹어야 된대. 무조건 첫 맛을 잘 들여야 돼. 왜냐면 한신이 그런 누린내, 비린내 이런 거를 진짜 싫어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잘하는 데서 먹어야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첫인상을 좋게 심어주려고 어떻게든 좋은 데를 데려가려고 하는데 나랑 결국엔 안 가. 나 빼고 지들끼리만 가. 나 없을 때. 그러면서 그 얘기도 해요. 양꼬치는 안 먹어봤는데 내가 양갈비는 집에서 해먹는다. 우리는 양갈비를 해먹는다. 이러니까 근데 양갈비 먹으면 양꼬치가 성에 안 찰 텐데 다들 이 얘기를 꼭 해. 양꼬치만의 그건 있지만 양갈비에 비할 건 또 아니다 이러면서 뭔가 자꾸 나를 양꼬치의 세계에서 안 껴주려고. 그 부분이 굉장히 열받는 부분 중에 하나야. 그래서 나랑 먹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이러면서.
그러니까 한 번은 데려갈 만한데 이상하게 안 데려가더라고. 뭔가 타이밍도 안 맞고 그래서 그런지. 날 안 데려가. 자식들. 나는 열받아. 언젠간 선신 그걸 먹어보게 된다면 피를 많이. 진짜 주변에서 그렇게 취향이 조금 하는 음식들이잖아. 마라탕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검증되지 않은 곳에서 안 먹이려고 하는 게 있어요. 주변 지인들. 선신이 좀 입맛이 좀 그래가지고 그 첫인상 이상하게 들면 영원히 안 먹거나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마라탕도 못 먹어봤나? 마라탕 2번 먹어봤어. 맨 처음에는 마라탕 안 먹어봤다고 하니까 되게 보편적으로 먹을 수 있을 만한 마라탕 집을 갔는데 가니까 그냥 곰탕에 그 중국식 곰탕 느낌이야. 그 빨간 색깔 조금 푼 중국식 곰탕 느낌이야. 그 향신료 향 하나도 안 나. 그런 마라탕 집을 데려가고 두 번째로 간 게 용용 선생이라고 되게 유명한 마라탕 집 있거든요. 왜 화산 마라탕인가 뭐그 해가지고 고기 이렇게 원뿔형으로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 위에 빨간 색깔 다대기 올려져 있는 마라탕이 있거든요. 그거 먹어본 게 2번. 이렇게 해가지고 2번 먹어보고 선신이 그 유튜브 보다가 보는 스트리머가 마라샹궈를 되게 맛있게 먹는 거야. 진짜 너무 맛있대 마라샹궈가. 그래가지고 그래? 뭐 어차피 나 마라탕도 먹어봤는데 마라샹궈 정도면 뭐 그냥 그거잖아. 뭐 비빔면이냐 아니 비빔냉면이냐 냉면이냐 뭐 이런 느낌 아니겠어? 뭐 마라샹궈에 물 타면은 마라탕이잖아. 막 이런 생각으로 내가 예, 주문을 해서 먹었거든요. 먹자마자 깜짝 놀랐잖아. 이거 먹을 게 못 되는 거야 나는. 뭐가 막 고수 추가 이런 거 안 했거든요. 사실 일단 고수는 한 번도 안 먹어봤고 뭐라 그래? 혓바닥 얼얼해진 혓바닥 마비되고 그게 아마 마유인가 그럴 거고 그 먹었는데 화장품 맛이 나는 거야. 그 마라샹궈면은 막 야채랑 고기랑 이런 거 있잖아. 혓바닥은 마비되지? 또 뒤로 넘어오는 냄새는 이상해. 막 뭔가 형용할 수 없어. 음식에서 나면 안 될 것 같은 냄새가 나는 거. 2인분짜리가 기본이어가지고 2인분을 시켰는데 1인분 먹고 그러니까 절반 먹고 절반을 버렸어. 도저히 난 이거를 먹을 수가 없다. 그 절반 먹은 것도 용하다. 그 가뜩이나 또 맵기까지. 사실 매운 것도 못 먹거든. 그러니까 사면타야. 매워. 혓바닥은 마비돼. 그래서 뭔가 혓바닥에 그 혓바닥 질감이 싫어. 내 혓바닥의 질감이 너무 이질적이고 이래가지고 그것도 싫어. 근데 목 뒤로 넘어오는 냄새가 음식에서 날 냄새가 아니라고 판단이 돼. 그러니까 함중고인가 마라샹궈 선신한테. 그래서 내가 남들한테 물어봤거든. 와 나 마라탕은 그래도 먹겠는데 마라샹궈도 못 먹겠더라. 그러니까 대부분 마라샹궈가 마라탕보다 세다고. 비슷한 레벨일 줄 알았는데 마라샹궈는 못 먹겠다 이러니까 그 마라샹궈가 더 세다고 하더라고. 아
그런 거였어. 그래서 못 먹을 수도 있다라고는 하더라고. 저도 진짜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막 그냥 겉으로 보면은 야채에다가 고기 넣고 맛있게 볶아져 있는 거야. 진짜 맛있게 보였고. 왜냐면 그 안에 들어가는 식물들이 웬만하면 산신이 좋아하는 거예요. 뭐 알배추, 새송이버섯, 팽이버섯, 청경채, 뭐야 저 차돌박이라던가 그런 거 들어가는 거잖아요. 푸주 딱 이 그 숙주 이 정도만 넣거든요. 산신. 그냥 좋아하는 것만 넣었지. 좋아하는 것만 넣고 향신료 때문에 맛없어서 못 먹었어. 그러니까 다시 한번 느꼈지. 아 나는 향에 되게 취약하고. 그때 또 느꼈어. 마라탕은 괜찮길래 마라샹궈도 괜찮을 줄 알고 전혀 아니야. 훨씬 높은 레벨이 마라샹궈. 잘 먹는 사람들은 그거를 알더라고. 마라샹궈가 더 높은 레벨이라고. 향에 민감해가지고 향 센 거 못 먹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산신이 매운탕을 안 먹어요. 정확히 매운탕을 못 먹어요. 미나리 때문에. 미나리 향 때문에 매운탕 국물에서 화장품 맛 나고 이래. 여러분들 그런 향에 조금 약하면은 마라탕만 드세요. 매운탕도 미나리 때문에 못 먹으니까 고수도 안 먹어보고. 미나리 못 먹으면 고수 못 먹을 거라고 하더라고. 마라탕 시킬 때 혹시 주변에서 마라샹궈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한 입만 한 입만 해요. 한 입만. 그, 그 뭐지? 그 막 있잖아. TV 프로 중에 한 입만 하는. 김준현, 유민상 나와가지고 한 입만 하는 거. 강민경이야. 김민경? 무슨 민경? 하여튼 그분들 나와가지고 밥 먹는 프로인데 못 먹은 사람 한 입만 찬스 이런 거죠. 그거죠. 딱 한 입만. 중국 요리도 못 먹는 거, 못 먹을 거 진짜 많아가지고. 옥룡 선생 거기도 지삼선? 지삼선 맞죠? 가지 튀김, 가지 찜인가 있어요. 지삼선이라고 가지 요리인데 한식 가지도 진짜 싫어하거든. 가지 진짜 싫어해. 생긴 것 때문에. 마라탕이 양도 그렇고 싸서 가지는 요리하면은 검은 색깔 흐물흐물해져가지고 내 눈에는 그게 거머리 같이 생긴 거야. 그래서 안 먹어. 생긴 게 비주얼이 비호감이. 내가 왜 그게 거머리 같이 생겼냐라고 느끼냐면 옛날 TV 프로에 진짜 옛날 TV 프로에 드라마 중에 허준이란 드라마가 있거든. 허준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서 그
버머리를 가지고 치료를 하는 게 나와요. 실제로 있는 치료 방법이에요. 아마 지금도 쓰이나 그럴 텐데 지금도 쓰일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 방법밖에 없었고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하는 그런 치료법인데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장면을 본 거야. 그래서 그게 아마 천연두를 치료하는 건가? 뭐 그런 방법인데 근데 거머리가 피를 빨아가지고 뚱뚱해지는 그런 장면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 버머리랑 가지요리랑 똑같이 생긴 거야 내 눈에는. 그래서 안 먹어. 가뜩이나 그 보통 저런 가지요리들은 급식에 많이 나오는데 급식은 대용량이고 좀 맛있게 하려고 빨간 양념을 하필이면 빨간 양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피 빨고 나고 거머리 같이 생긴 거야. 진짜 먹기 싫게 생겼어. 그 허준 보고 나면. 그래서 안 먹어. 허준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재밌게 봤었거든. 음식은 좀 생긴 것도 중요해. 맛이랑 향도 중요하지. 맛도 중요하지. 생긴 게 좀 비주얼이 역하게 생기면 안 먹는 편. 못생긴 건 좀 거들떠보지 않아. 왜냐면 봐봐. 근데 진짜 비주얼이 중요한 게 뭐냐면 다들 새우는 먹잖아. 새우는 뭐 알레르기 없고 이러면 웬만하면 좋아서 먹는 거잖아. 근데 바퀴벌레는 안 먹잖아. 쳐다도 안 보잖아. 있으면 죽이려고 하고 있으면 기겁이나. 근데 걔네 우리 진짜 가깝거든. 그 차이로 누구는 새우가 되고 누구는 바퀴벌레가 되는 건데 예상하건대 맛이 비슷할 거다. 얼마나 생긴 게 중요해. 외모 지상주의 식 있을 것 같은데. 바퀴벌레 먹어본 사람 중국에 그런 거 튀겨가지고 먹는 사람들 있더만. 물어보고 싶어. 맛이 비슷한지. 아니면 베어 그릴스 뭐 야생에서 뭐 희한한 거 먹는 외국인 있는데 그 사람 먹어봤을 것 같은데 물어보고 싶어. 새우랑 바퀴벌레랑 맛이 똑같나요? 그냥 궁금해. 근데 나는 먹기 싫어.
언제 주무시나요? 늦게 자면은 새벽 2, 3시에 자는 사람이 있다. 근데 늦게 자도 되는데 새벽 2시? 몇 시에 일어나는데요? 그게 중요해. 솔직히 몇 시에 자는지보다 몇 시에 일어나는지도 중요해. 몇 시에 일어나는지. 밤새는 정도? 맨날? 6시간, 거의 한 7시간쯤 자는 거네요. 한 7시간은 자야 된대. 7, 8시간 정도? 하루에 7, 8시간 정도는 자야? 그냥 설계가 그렇게 돼 있대요. 불면증이 있나? 현진은 예전에는 더 많이 잤어가지고 지금은 진짜 올해가 산신 살아온 뭐야 연도 중에 가장 바쁜 연도. 그래서 그냥 작정하고 잘 수가 없는? 예전에는 진짜 집이랑 학교 이렇게만 다닐 때가 있었는데 방학을 하면 학교를 안 가잖아. 그 대학생이에요. 그러면 집에만 있어. 근데 잠을 16시간 12시간 16시간 이렇게 잤어. 어느 날만 그런 게 아니라 매일. 그래서 자느라고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이래가지고 그때 산신 10kg 빠졌어. 잠만 자도. 식욕보다 수면력이 더 세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밥 먹을 바에는 잔다 이러면서 그냥 잠만 자. 그리고 의무적으로 밥 먹고 잠만 자도 빠져요. 왜냐면 결국에 사람이 써야 되는 에너지는 일정하거든. 근데 안 채워 넣으면은 몸에 있는 걸로 끌어다 써야 되니까 살은 빠져요. 잠만 자면 살 빠져요. 먹고 잠만 자는 게 아니라 그냥 잠만 자는 거야. 먹는 행위는 빼야 돼. 그래서 지금도 사실 막 저녁 안 먹고 자거나 피곤해가지고 저녁 안 먹고 자거나 이러면 하루에 막 2kg 빠지고 그래. 그러니까 그 수치상으로 그게 뭐가 빠졌는지는 모르는데 살이 빠진 건지 수분이 빠진 건지 뭐가 빠졌는지 몰라. 근데 몸무게를 재면 한 1kg에서 2kg가 나가 있어. 한 끼 안 먹고 그냥 잠만 쭉 때려자면. 그러니까 물론 기본 배사량이 높아야 하는 것도 있는데
진짜 잠 많아가지고 밥 안 먹을 때가 더 많았거든. 근데 이제 지금은 하루에 2끼씩 꼬박꼬박 챙겨 먹으니까 살이 빠질 수가 없지. 진짜 잘 잤어. 근데 지금도 자라고 하면은 그렇게 잘 수 있어. 그냥 막 일요일 이럴 때는 사실 그렇게 자거든. 아니면 토요일이라. 토요일에 요즘에 한 3시에 일어나. 토요일 막 3시에 일어나. 오후 3시, 4시. 근데 평일에는 절대 그렇게 못하고. 근데 요즘 내가 그렇게 잔 거고, 최근까지는 그렇게 못 잤는데, 뭐 운동 가야 돼, PT 가야 돼, 뭐 그거 안 하는 날에는 사실 방송하니까 방송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사실 여태 살아온 그 연도 중에서 가장 바쁜 년 뭐라 해? 자다가도 그 업무 연락 올 때 있어가지고 사실 시켜놓은 네. 그럼 그거 연락 받는 거 좀 칼같이 하는 편이고 결과물 좀 빨리 얻으려고 자다가 비몽사몽 깨가지고 답해주고 그러다가 뭐 이어서 잘 수 있으면 자고 못 자면 그냥 그대로 깨고 기깔나게 잘 수 있어. 최대로 많이 잔 게 36시간. 그때 장로들이 산신 방에 와가지고 확인하고 갔어. 아픈가 확인하고 가더라. 36시간도 화장실만 가고 잠만 자고 걱정돼서 오더라. 아, 치카추님 어서오세요. 밥 먹다가 밥 먹으려고 준비하다가 기름이 산신 얼굴이랑 발등에 튀어가지고 지금은 뭐 약 바르고 뭐 뭐야 저 메디폼 같은 거 메디폼 붙여놔가지고 괜찮긴 해요. 근데 이제 뭐라고 해야 돼? 처치를 조금 응급 환자처럼 해가지고 많이 아파 보여. 살짝 지금 산신 얼굴이 어그로 그 자체야. 오른쪽 턱 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붙여놓은 게 좀 잘 떨어져. 그러니까 아니 안 아파. 안 아프고 그냥 살짝 물집 잡힌 정도예요. 그냥 빨갛게 그 색만 변하고. 근데 이게 그 메디폼이 턱 라인에 그 접히는 그 뼈 쪽이거든. 오른쪽 턱에 그 뼈 있는 라인 있잖아. 그래도 그러니까 여기가 접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잘 떨어져가지고 지금 산신이 그 뭐야, 갈색 테이프 같은 거 있죠. 그 의료용 갈색 테이프. 반창고 흰색 말고. 그거를 지금 네모 모양으로 잘라서 붙여놨거든. 그래 놓으니까 거의 크게 다친 사람 비주얼. 근데 내가 이러고 내일 회사 가야 되거든. 어.
맞아, 얼굴에 흉지면 안 돼서 내가 이거 웬만하면은 저희 이런 화상 쪼가리로는 약국 안 가거든. 뭐 발등만 내가 그랬으면 안 갔어. 근데 얼굴 라인이어가지고 그거는 내가 약국 가야 되겠더라고. 그리고 한신이 이런 메디폼 말고 그 여러분들 살짝 여드름 패치 같은 메디폼 있죠. 잘라서 쓰는 건데 여드름 패치 같은 메디폼은 있어요 원래. 내가 그거는 집에 쟁여두고 써. 근데 그것도 그거지만 일단 약이 있어야지 내가 조금 마음이 편할 것 같아. 힘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20분 남겨놓고 그 약국 문 닫기 20분 남겨놓고 발등 따가운 거 끌고 가가지고 약 사왔죠. 더 죽는 줄 알았어. 씻고 다 씻었는데. 여러분들은 요리하는 거 조심하세요. 나도 내가 이게 얼굴에 튈 줄 몰랐지만 얼굴에 저 뭐야 오토바이 헬멧이라도 쓰고 해야 돼. 요리하나. 일도 많고. 그러면 오늘은 운동을 여기까지 해보고 늦게 오신 분들을 위해서 바로 지보기 올려놓을 거고요. 이번 주는 수목금은 사실 일이 있어가지고 방송을 못해요. 그래서 토요일에 방송 있으니까 토요일 방송에 보는 걸로 하고 다들 더운데 잘 자고 방송은 못하지만 트위터에도 가끔 튀어나오고요. 팬심에도 튀어나오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 저도 조심할게요. 여러분들도 다치지 마요. 더위 먹지 마요. 시원한 거 많이 먹고 물 많이 마시고 조심하세요. 네, 잘 자고 토요일에 보는 거고. 잠깐. 자.